채소 사랑, 엄지 사랑, 채소 사랑, 농산물 사랑. 여러분, 이 채소는 진짜 어디 가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파가 오고 폭설이 내려도 이 채소는 계속 오른단 말이죠. 왜? 내리는 건 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 맛있는 채소를 자연재해 없이 항상 일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넌 얼마냐 말이지. 아, 맛있다. 이 맛이야. 북극 한파도 폭설도 이젠 걱정 그만. 1년 내내 같은 가격과 품질을 보장하는 똑똑한 농장이 있습니다. 비료도 필요 없고 버리는 물도 하나 없는 친환경 끝판왕. 물고기와 채소가 함께 자라는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으로 갑니다. 새로운 친환경 농법으로 화제를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울주군의 지원으로 문을 연 이색 스마트팜인데요. 이야, 푸짐하다 푸짐하다. 뭐가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이 채소가 엄청 핫하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혹시 그런 거 없나요? 파스타에 딱 뿌려 넣으면 좋을 오크랩? 오크리프는 저희 안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바로 수확이 가능한가요? 네, 제가 바로 따서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어머, 여러분 바로 수확이 가능하대요? 바로 수확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매장 옆에 자리한 스마트팜. 그런데 IT 기술로 채소를 키우는 이곳에 뜻밖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옆에 스마트팜 채소는 알겠는데 이거는 뭐예요? 원통 이거? 여기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 수조예요.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요? 방어 수경 재배라고 해서 여기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데요. 물고기의 미생물과 물속의 미생물이 만나서 자연 비료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 자연 비료로 키운 물에서 식물이 자라고요. 또 식물의 뿌리가 물을 정화시켜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요. 굉장히 신선하고 식감도 좋고요. 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팜 채소와 물고기가 함께 자라고 그게 좋은 순환을 만들어주는.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물고기와 채소를 함께 키우는 순환 농법. 특허를 얻은 울산 최초의 아쿠아포닉스인데요. IT 기술로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까지 자동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상관없이 1년 내내 같은 품질의 채소를 키워낼 수 있는데요. 식감은 물론 맛과 향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소스도 하나도 없고 있는 그대로거든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달아요. 단맛이 나서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어요. 달콤한 결실을 맺기까지 2년. 숱한 시도와 시험 재배를 거쳐서 지난달 매장을 열었는데요. 이제 바로 포장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뭐 농약, 비료 일체 사용하지 않고 너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뭐 썩은 부분은 없는지, 벌레 먹은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또 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아주 깨끗한 상태라서 이렇게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드실 때도 물에 살짝 한 번만 헹궈서 바로 드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헹궈서 톡톡 털어가지고. 네. 와. 자,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한 6포기 정도? 네. 비료도 농약도 없이 재배한 채소는 수확 후 바로 고객들에게 배송하는데요. 공들여 키운 만큼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은 대표님. 오늘 수확한 쌈과 샐러드용 채소를 맛볼 첫 번째 손님은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쌈채소를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팜 채소가 어떤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으세요? 네, 식감도 좋고 연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보통 채소를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딱 입안에 들어오면 알 것 같아요, 왠지 애들이. 그렇죠. 오늘 스마트팜 채소네? 근데 어머님들도 엄청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믿고 안전하게 먹고 있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 좋은 야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년 내내 같은 가격, 같은 품질로 먹을 수 있는 만큼 스마트한 채소. 그래서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손님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셔서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판매되는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이제 품목들보다 훨씬 퀄리티도 좋고 향도 진하고 확실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채소를 사러 가려고 하면 일 마치고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좀 그런 부분도 편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요즘 혼자 사는 가구들도 되게 많은데 뭐 마트에 장 보러 가거나 그럴 시간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기 배송을 시키면 훨씬 더 시간도 아끼고 또 양질의 채소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농부 대신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채소를 키우고 햇살과 바람 대신 IT 기술이 환경을 관리하는 공간. 물고기 먹이주기부터 채소 수확까지 다 되는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 공간으로 등극했는데요. 수학을 할 때 재미있었어요. 이런 데서 야채가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랐어요. 진짜요? 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영양분이 많이 있어서. 넘치는 영양분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키운 채소란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 직접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하는 동안 설렘은 더 커지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샌드위치와 샐러드. 채소를 싫어하던 아이들도 이곳에 오면 채소와 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걸로 딱 만든 샌드위치 먹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일반 야채보다 좀 더 싱싱하고 생생한 것 같아요. 맛이. 앞으로도 채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새로운 농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정 만렙 대표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와, 이거는 뭐예요? 아이들이 체험을 와서 이제 아쿠아포닉스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키트를 만들었고요. 집에서 직접 식물도 키우고 물고기도 기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라는 거네요? 네네, 이렇게 자라면 네. 또 수확도 해서 집에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먹으면 끝인 거네요. 네, 잘 쉽지. 스마트팜 채소 많이 드세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발한 조합. 물고기와 채소가 함께 자라는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에선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방법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 그리운 추억을 찾아 논산으로 가볼까요? 간이역과 곶감, 빈티지 식당까지 향수 가득한 풍경들이 반겨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애타게 찾던 미카가 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12월 2021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헛헛해지고 쓸쓸해지는데 그런 마음을 조금 달래보고자 추억의 기차여행 준비했습니다. 미카 가자! 뿌뿌! 추억의 기차여행을 위해 찾은 곳은 호남선이 지나는 논산 연산역. 누군가의 시간을 싣고 달리던 철길이 옛 모습 그대로 반겨줍니다. 정겨운 기차역 풍경에 마중하고 배웅하던 지난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아니 논산에 이렇게 작고 귀여운 역이 숨어 있었네요. 실제로 기차가 다녀요? 네, 연산역은 하루에 12번 무궁화호가 운행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논산역과 계룡역 사이에 위치한 한국철도를 대표하는 간이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 간이요. 그런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 뒤쪽에 조금 무슨 첨성대 같은 게 눈에 띄는데 저건 뭐예요? 아, 저거는 현존하는 급스탑 중에 가장 오래된 연산역 급스탑입니다. 이 급스탑은 연산역의 시간을 말해주는 보물인데요. 과강석을 쌓고 철제 물탱크를 얹은 것으로 다른 지역의 급스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911년에 세워진 뒤 100년이 훌쩍 지났다고 합니다.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큰데 이게 기차역 옆에 왜 있는 거예요? 연산역 급수탑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증기기관차의 증기기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가 되었었고요. 현존하는 급수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급수탑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가 등록문화재 48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역 한쪽에는 실제 기체를 이용해 만든 기차 문화 체험관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들어가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진짜 기차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칸에서는 철도의 역사와 연산역의 옛 모습도 만날 수 있죠. 새마을호 객차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방문하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어른들, 가족들을 위해서 객차 사랑을 꾸며서 만든 철도문화 체험관 중에 1호차 공간입니다. 철도문화 체험관 중에 1호차라 그럼 2호차, 3호차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다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1호차와 2호차만 운영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고 백신 회복세가 조금 증가하면 많은 어린이분들과 어른들, 가족들까지 많은 방문객들이 오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간이역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연산역. 와, 진짜 정차하는구나. 간이역 감성이 이런 거구나. 촉촉한 이 감성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면 1년 뒤 도착하는 타임 엽서를 남겨보는 것도 강력 추천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렇게 연산역에 와서 기차 문화 체험도 하고 나니까 실제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간 건 아니지만 정말 멀리 여행 온 기분도 들고요. 이렇게 1년 후에 나에게 쓰는 타임 엽서까지 이거 쓰니까 가슴이 괜히 뭉글뭉글해지는 거 있죠. 왠지 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받으면 엄청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2022년도 금방 지나가겠죠? 잊지 못할 빨간 우체통에 타임 엽서를 넣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 겁니다. 이번엔 논산시 양촌면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가로우면서도 여유로운 이 마을에 제가 왜 왔는지 감 오시나요? 농번기가 끝나고 마을에 찾아오니까 참 조용하고 한적하네요. 이 여유로운 때에 제가 양촌면을 찾은 이유가 다 있다고요. 바로 감이 유명하잖아요. 감 먹으러 왔어요. 마을 안쪽 산자락에 넓은 감나무 밭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누가 다 먹었는지 가지에 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저는 주렁주렁 감이 많이 달린 걸 상상하고 왔는데 몇 개 안 달려 있어요. 새들이 다 먹었나? 상아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들 어디 갔어요? 감? 감들은요 한 달 전에 다 수확을 해가지고서요 지금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 남은 감은요 새들 먹으라고 남겨놓은 까치밥이에요. 까치밥. 아, 요거는 새들 거구나. 예. 새들은 너무 단지잖아요. 저는 그럼 지각해서 감을 못 보는 거예요? 감은 볼 수 없고요. 꽃감 건조장에 가면 꽃감은 볼 수 있어요. 아, 꽃감. 예. 꽃감이 있었지. 예. 꽃감도 맛있죠. 네, 가보세요. 한번 맛있게 드릴게요. 꽃감. 예. 5대째 곶감을 만들고 있다는 주인장을 따라가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많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양촌면의 400개 농가에서는 매년 10월 말 감을 수확하고 자연 건조해 곶감을 만듭니다. 이게 다 몇 개나 될까요? 곶감 나라예요, 곶감 나라. 이렇게 많은 곶감들이 매달려 있네요. 네,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죠. 여기 한 15만 개 정도 매달려 있어요, 여기. 15만 개요? 예. 저희 부랑만 해도 이게 감이 꽃감으로 말하면 한 50톤 정도 나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양촌 곶감 유명하다고는 들어봤는데 와, 이렇게 큰 규모일 줄이야. 저희 양촌 곶감은요, 밤에는 대둔산에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고 낮에는 또 여기 앞에가 또 인내천이에요. 인내천이 그 맑은 공기가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마르는 곶감이에요. 그래서 당도가 굉장히 좋아요. 양촌에서 매년 생산되는 곶감이 50톤. 시원한 환경에서 자연 건조한 덕분에 당도와 식감이 무척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맛을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첫 맛은 부드럽고 쫀득하고 달콤했습니다. 달다가 떫은데요? 아직은 건조가 좀 덜 돼서 그래요. 이게 12월 한 크리스마스 때쯤도 되면은 완전 말라가지고 그때 먹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아,
아유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아유. 아니요, 내가 약 올린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성격 급하면은 손해 본다니까요. 네. 아. 그리고 12월 중에 이제 곶감 축제를 할 것이니까 상아 씨 그때 오시면 마음껏 드실 수 있게 드릴게요. 그때는 진짜 맛있는 곶감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때 되면 굉장히 맛있죠. 수분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그때 오시면 상아 씨 많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장. 제 머릿속에 저장. 논산훈련소가 있는 연무읍. 이곳에 일주일에 3일만 문을 여는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빈티지한 외관이 저의 호기심을 잡아 끕니다. 아, 이런 느낌. 곳곳에 식물도 그렇고 소품들이 굉장히 감각이 있어요. 이 시간의 흔적들을 품은 그런 감성이랄까? 요즘에는 또 이런 게 인기더라고요. 오. 이곳은 원래 논산훈련소에 납품을 하던 두부 공장이었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소품과 그림으로 포인트를 주니 더욱더 이색적인 공간이 됐는데요. 오래된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 듯합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일단 뭐 어떤 분위기보다도 이제 취향인데요. 네. 저랑 아내랑 이제 이렇게 좀 옛날 물건들도 좋아하고 옛날 건물들, 뭐 옛날 공간들을 좋아해요.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그냥 이제 기성품보다는 이제 기존에 오래오래 사용했던 그런 테이블 뭐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네.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처에 이제 농장이 있는데요. 이제 월화수는 이제 농장 일을 하고 목금토만 이제 여는 이제 로컬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농장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 이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준비가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생면 파스타, 이제 겨울이니까 좀 따뜻한 스튜, 그다음 포카치아라는 빵이랑 같이 이제 곁들여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만든 이탈리안 메뉴들인데요. 생면 파스타부터 콩스튜까지 이탈리아의 가정식을 마주한 기분입니다. 어떤 맛이냐고요? 와, 이런 감각적인 분위기에다가 걸맞는 음식들, 거기에 이 감성 상하까지 삼박자가 딱 맞지 않아요? 맛있겠다. 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걸쭉하게 졸여진 콩스튜를 빵에 얹어서 먹어봤는데요. 진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느껴집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제가요 한때 그 김태리 씨가 나오는 영화에 꽂힌 적이 있거든요. 직접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나온 농작물로 요리도 해먹잖아요. 바빠가지고 제가 그걸 직접 경험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완전 대리만족.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생면. 직접 면을 뽑아서 만든 생면 파스타. 정말 부드럽고 담백했습니다. 집밥처럼 정겹고 행복한 식탁을 마주하니 이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데요. 저만의 아지트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논산에 와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곳들을 보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달까요? 여러분, 올해 추억 많이 쌓으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추억이 그리운 날, 논산 여행 강추!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푸근한 논산 여행 어떠셨나요? 잠시 묻어두었던 추억 하나를 꺼내보고 싶은 날, 소박하면서도 따스한 논산의 시간들이 우리를 끌어안아 줄 겁니다. 논산에서 만나요. 여기 귀농 5년 만에 농촌살이 만렙을 찍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의 농촌 라이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복. 어떤 맛인지 많이 궁금하셨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잘 만드셨다. 네, 좋네요. 아니 겨울에도 우리 농촌에서 참 바쁘네요. 네, 할 일이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나무들이 쭈뼛쭈뼛 이렇게 많이 서 있잖아요. 이런 가지들을 잘라줘야지 이제 내년에 큰 과실을 얻을 수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나요? 그것도 다 옛말. 이제는 행복하니까 청춘이라고 쓰렵니다.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열혈 청년 농부. 최성용 씨의 행복한 농촌살이를 만나봅니다. 겨울이 내려앉은 경북 의성군. 아니 주인공이 청년 농부라고 하더니 밭이라곤 일도 보이지 않는 상황. 농한기라고 부업이라도 뛰는 것일까요?
고등학교 옆에서 학교요. 최성용 씨를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카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최성용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의성에서 농사짓는 청년 대표 최성용이라고 합니다. 자칭 타칭 캐릭터 부자 최성용 씨. 청년이고 또 농사도 지으시고 또 대표님. 네네. 하시는 일이 많네요. 어떤 일들 하세요?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건 이제 자두랑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기 카페에서 전통 음료를 한 식혜라던가 수정과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본캐는 농부, 부캐는 카페 사장. 특히 요즘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고요. 냄새가 참 좋아요. 지금 뭘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의성이 마늘이 유명한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의성 흑마늘을 이용해서 흑마늘 식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흑마늘과 식혜. 이 조합 이게 상상을 못 해봤는데. 그렇죠. 아니 맛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흑마늘 잘 먹기가 힘들잖아요. 좀 쓰고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달콤한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식혜의 단맛을 첨가해서 또 목넘김도 좋고 음수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흑마늘 식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의성은 마늘이 많이 나는 고장이잖아요. 짭짤한 맛이 나면서 특유의 향을 가진 흑마늘. 음료로 즐기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게 사실. 그런데 식혜를 만들었다. 최장은 검증부터 들어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향긋하고 더 달달합니다. 마늘의 맛은 진짜 안 나요. 사실 좀 약간 마늘의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안 납니다. 마늘은 들어갔잖아요. 흑마늘. 와.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5가지 식혜. 고이 포장해둔 것을 어디론가 가져가는 청년 농부. 배달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의성사리에 대한 썰을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그 사연이 궁금해. 제가 2017년도에 들어와서 그동안 이제 5년차 되었고요. 외갓댁이 여기라서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농대를 전공하게 돼서 그냥 이제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의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성에 정착한 사연을 들으며 도착한 곳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번 특산물 식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음고생도 했지만 이곳에서 지원하는 청년 사업 덕분에 희망을 놓지 않고 레시피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요. 활력 넘치는 우리 젊은 농부님께서 만든 식품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예, 의성군에서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이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나 이제 청년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렇게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활용해가지고 신제품 식혜 개발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외부 관광객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본업을 잊지 않고 자두 농장을 찾은 최성용 씨. 농사의 계절이 어디 있나요? 지금은 겨울 추위를 뚫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 아니 겨울에도 우리 농촌에서 참 바쁘네요. 그렇죠, 우리 청년 대표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사람도 머리 쑤치는 것처럼 나무도 이렇게 불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잘라줘야지 좀 더 잘 자라고 맛있는 과실을 열릴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하지만 최성용 씨는 내가 가진 재능을 뭐든지 아낌없이 쓰는 것이 의성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농사도 짓고 다양한 제품들의 또 레시피도 개발하시는데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두 농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두 농장에서 손님들 오셔가지고 농촌 체험도 하고 파티도 하는 그런 팜파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친구들하고 지역분들과 좀 교류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활동들 또 프로젝트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성용 씨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프로젝트성 마켓을 열거나 전공을 살린 화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히는 중. 우리 열혈 청년 우리 최성용 씨가 농촌에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젠가요? 제가 원래는 동물 사육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좀 많이 키우고 또 자유롭게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싶은데 도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동물을 좀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산다는 게 제일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도 농촌에 있다고 말하는 최성룡 씨. 밤이와 산책하는 하루 마무리가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요. 도시 살다 시골로 들어오면 힘든 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사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뭐 농고, 농대를 나와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자연과 함께 싸우면서 하는 일이고 또 생명을 가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농사가 힘들더라도 뭔가 꿋꿋할 그런 걸 철학을 가지고 저는 또 임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연에게 맡겨둬야 하는 게 농사일. 좌절할 때마다 위로가 돼준 것도 밤이랍니다. 농촌은 청년에게 땡땡 어떤 의미일까요? 농촌은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시에는 너무 지금 현재 포화 상태잖아요. 다양한 또 경쟁도 많고 또 살기도 힘들고 뭔가 농촌은 청년들이 해보고 싶은 걸 또 지원하게끔 또 지원 정책이라던가 환경 인프라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농촌에 오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저도 농사도 짓고 카페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것도 뭔가 좀 의성군에서의 뭔가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거든요. 다양한 모습으로 농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도전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진정 아픈 청춘이 아닌 행복한 청춘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또 잘해 나가고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꿈은 뭘까요? 생각하는 꿈이 정말 광대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이제 큰 꿈은 이제 좀 테마파크, 농업에 관련된 큰 테마파크를 하나 만드는 게 저희 원대인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도 관광단지이기도 하니까 이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을 좀 이끌 수 있는 뭔가 농업을 주제로 한 뭔가 놀이공원이라던가 관광지가 많이 없잖아요. 뭔가 농업이 근본이잖아요.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원지, 아니면 테마파크 관광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들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업계 한번 대기업 을 한번 유치시키는 게 저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카페 사장이자 체험 강사이자 본업은 청년 농부인 만능 청년 최성룡 씨. 반려견과 함께 그리고 가끔은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살이를 일궈나가는 주인공 최성룡 씨의 행복한 의성살이를 응원합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정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온 자연의 토대 위에 아들의 예술 감각이 더해져 풍요롭게 피어난 정원이죠. 일본 목조주택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하고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정원을 가꾸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곳은 마음의 정원, 어머니와 딸의 삶을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꽃 하나하나에 그 생명이 싹 트는 그걸 보면서 아 생명의 귀중함도 알고 또 엄마, 꽃 그러면 엄마랑 같이 이코르가 됩니다. 순천 조곡동 순천역 바로 옆에 자리한 철도 관사 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철도 종사자들의 주거 공간으로 조성된 철저한 계획 도시였는데요. 서울, 부산 등 국내 여러 곳에 조성된 관사마을 중에서 유일하게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조곡동입니다. 관사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순천시가 추진하는 개방정원이 6곳이나 있다는 건데요. 푸르름이 빛나는 정원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672 관사정원, 예전 주소를 이름으로 사용한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오래된 목조주택을 중심으로 소담한 정원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100여 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품은 정원엔 여유와 기품이 흐르고 있죠. 철도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예술가로 살아온 이성환 씨가 이 정원의 현재 주인.
어머니가 남긴 유산 위에 본인의 예술적 색채를 덧입힌 정원은 관사마을 정원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특별한 정원입니다. 임의로 막 꾸미는 그런 정원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생태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정원이 아닐까. 이제 그 덕은 저희 어머니한테 다 돌려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래도 생태가 살아있는 순천다운 정원이다. 이성환 씨의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운수회사를 운영했던 여장부셨습니다. 5남매를 키우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정성껏 정원을 가꾸셨던 어머니. 그 손길이 깃든 정원은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는 자연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머니의 야무진 살림 솜씨를 알려주는 장독대도 예전 모습 그대로 정원의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5남매의 화목을 기원하며 금목서 5그루를 함께 심었던 어머니. 50년의 세월 속에 5그루의 나무는 하나의 뿌리를 이룬 열리지가 되었고 672 정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대문 앞 향나무와 칡백나무 또한 어머니가 심고 가꿔낸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황금 칡백이라는 나무 2그루를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 놨었어요. 그래서 온 마을이 거의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패망하니까 그 나무들도 또 자연스럽게 죽어가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다시 심어 놓은 거죠. 관사마을 대부분이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것과 달리 이성환 씨의 집은 100여 년 전 지어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나고 자란 이성환 씨의 추억도 곳곳에 담겨 있고 목조주택 특유의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과 정원을 돌보기 위해 순천으로 돌아온 이성환 씨는 서양화와 조각에 두루두루 능한 예술가입니다. 70의 나이를 먹은 지금도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작업에 할애하는 부지런한 성품의 소유자죠. 젊은 시절엔 민중미술에 빠져들어 사회 문제를 반영한 강한 주제의식의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긴 세월 예술가로 살아오며 다양한 시도를 해온 그이지만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지금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 익숙합니다. 아름다운 그 풍경에 한번 매료돼 보면 그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는 이 철도 관사 마을 또는 철도인 이제 그런 분들을 테마로 해서 작품을 좀 꾸준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천을 찾아오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집집마다 크고 작은 정원을 품고 있는 철도 관사마을에서 또 다른 개성을 가진 정원을 소개합니다. 이 집 정원의 특징은 주택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후정이라는 건데요. 중심에는 텃밭, 주변으로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고 불릴 만큼 생명력이 강한 주목나무와 겨울에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갖가지 꽃들이 어우러져 정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집 안에도 푸르른 기운이 가득합니다. 관사마을의 터줏대감인 황소은 씨는 겨울이면 추위에 약한 수종들을 집 안으로 들여와 정성껏 돌보고 봄이 되면 다시 정원으로 돌려보내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황소은 씨가 정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건 평생 자연을 사랑하고 가꿔온 친정어머니 덕분이었죠. 저보다는 꽃을 좋아하는 게 저희 엄마예요. 엄마는 이렇게 몸은 본인은 아프고 힘들어도 이 꽃 할 때는 정말 아프지가 않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엄마처럼 꽃에 좀 더 사랑하면서 가꿔오면서 엄마를 더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꽃과의 인연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게도 됩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지금도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손수 모종을 심고 텃밭을 일구면서 노년의 시간을 풍요롭게 가꾸고 있는 거죠. 모녀의 시간과 추억이 무르익어 정원의 푸르름은 짙어져 갑니다. 이 꽃이 겨울동백. 겨울동백? 겨울동백. 너무 이뻐. 30년 넘었어. 30년 넘었어? 응. 그러셨구나. 요거 봐봐요. 엄마 고생이 남아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꽃이 피고. 소은 씨의 정원 옆으로 개방 정원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가꾸는 이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정원은 각자의 개성을 뿜어내며 빛을 발하는데요. 정원은 마을의 풍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이자 사람들을 연결하는 단단한 끈이 되어줍니다. 옆집이 언니가 꽃박사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왜냐하면 무슨 꽃들이 나오면 씨앗들을 다 이렇게 키워요. 겨울 내내 키워서 봄 되면 막 서로 이렇게 바꿔요. 그 꽃은 저는 몰랐거든요. 좋으면 이쁘니까 그냥 달라고 했더니 꽃은 그게 절대 아니래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도 예쁜 거 딱 하고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같이 또 삶까지 여러 가지 생활까지 이야기하면서 삶이 더 윤택해진 것 같아요. 자연이 위대한 이유는 그 속에 머무는 이들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일 겁니다. 각자의 개성으로 가꾸고 모두의 마음에 휴식과 평안함을 안겨주는 정원. 관사마을 정원이 품은 생명의 온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질 겁니다.